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출발 사업주를 위한 처음 만나는 노동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목차들 중에서 채용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한다? 온갖 취업 포털 사이트에 입사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채용을 할 때부터 법의 조촉을 받게 됩니다. 인권 문제다,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잘못하게 됐을 때 법 위반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법 위반이 되지 않고 좋은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을지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이 완료되고 나면 그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근로계약?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첫 출발인 근로계약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집 채용 시 차별금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채용 시 차별금지 조항은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등한 처우를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지 마라. 아직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남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으면 법에 써놨겠습니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앙 같은 경우는 요즘 종교의 자유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런 종교를 이유로 하지 말고 그런 차별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기대 균등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별, 신앙, 연령, 또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모두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서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채용 공고를 낼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업사원, 가로, 남, 닫고 모집. 많이 보셨죠. 아니면 여성사원 모집. 이렇게 성별을 아예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 회사별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입사 지원서 양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채워 넣으면 양식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색깔이 다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 만났을 때 결혼하셨어요? 애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 못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접 시에 만나가지고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결혼 계획이 안 있다, 미혼이다 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 지위 관련해서 만약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애는 어떻게 있어요? 자녀 계획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언제쯤 나으실 건가요? 한 명이다 그러면 둘째는 언제 나으실 건가요? 셋째다 그러면 넷째까지 나으실 건가요? 이제 우리는 되게 평상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취업이나 채용 관련해서는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출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산 유무 같은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용모 단정.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일을 할 때 용모 단정이 왜 필요하느냐? 물론 서비스 직이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이제 간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용모 단정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고에 키 여자 160, 남자 170 이상, 몸무게
뭐 예를 들어서 80kg 미만자 이렇게 해놓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체적 조건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해요. 예, 그리고 이 높은 곳에 가려면 최소한 이 키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근로 조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요, 문제가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일정 킬로그램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한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외의 조건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정년 60세로 이제 뭐 법에 정해진다 어쩐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뭐 30세 미만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써놨던 건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요, 종교에 관련된 사항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경향사업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절 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절에서 일하는데 기독교인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고 뭐 어디 뭐 사찰에서 사람 뽑는데 뭐 불교인만 가능하다던가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경영사업체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무조건 뭐 기독교인 뽑는다 이런 것들 문제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력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린 학력을 됐고 그냥 최종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대 있죠? 그럼 최종학교를 만약 썼을 때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썼을 때 이 사람이 여자라는 거 너무 대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자고라는 거 알고 성별로서 차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집 채용 차별 절차 좀 넘어가가지고요.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300인 이상, 그 다음에 지금 2016년도는 100인에서 300인, 그리고 내년에는 30인부터 100인 사이에 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될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정보 좀 약간 보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자가 채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 서류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2016년도니까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30인 이상 되는 기업은 모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러 이제 그 입사 지원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채용 그 서류 돌려드리니까 만약에 돌려받길 원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이거를 그분한테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됐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정도 가지고 있다 그거 모두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기본적으로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쓰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생년월일이라던가 자기 사는 동네라던가 이런 것들 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폐기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채용 절차,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요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근로계약서 외에 뭐가 있을까요? 주택매매계약서. 네, 맞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많고요. 요즘 어때요?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전세 없으니까 월세계약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 계약서 왜 쓸까요? 사고시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 입주하느냐, 이사 날짜는 언제냐, 만약에 여기 문고리가 고장났는데 이 문고리 누가 고쳐주냐, 이런 좀 세세한 사항들 거기다 다 적어놓고 나중에 추후에 있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그 노동력을 사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갑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갑과의 관계를 더 떼고 나면요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민법 약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로조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세세하게 조건이 정해지느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얼마나 돈을 줄 것이냐 그 관련해서 작성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고요. 사용자는 그렇게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우셨겠지만요. 근로기준법은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떤 사업장이든 예외 없이요. 물론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적용들 외에 모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근로기준법 자체는요. 어느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그 최저 기준 밑으로는 전혀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기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다?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계약서 내에서 그 최저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아까 빵꾸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없는데요?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된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한에서 무효로 한다는 건 강행적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무효로 되는 부분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부분은요. 보충적 효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근로계약 자체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종이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요식행위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기로 그냥 말만 해도 그 근로계약은 성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일을 왜 한다? 돈을 벌기.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임금에 관련된 규정이 당연히 처음에 있어야 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일을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쉴 것인지에 관련된 분야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시피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련된 사항은요.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 그 외에 관련된 사항은요.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네 가지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명시사항은요 이제 추후에도 나오겠지만 최저임금 항상 그 이상에 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셔야 하고요. 소정근로시간은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8시간 내에서 하는 게 있고요. 휴일 휴가는 법적인 휴가나 아니면은 사업장 내에서 우리는 이날은 꼭 쉴 거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꼭 쓰시고 나서요. 한보를 근로자분한테 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면 사실 이 규정은요. 예전에 있지 않았어요. 법이 좀 약간 변경이 된 건데요. 예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폐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근로자를 방 안으로 부릅니다. 회의실 안으로 불러서요. 근로계약서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 가리고 서명하는 칸만 이렇게 보여줘서 사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뭔데요? 계약서야 사인해. 근데 야, 못 믿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 월급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 다 믿지? 사인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그렇게 하셨죠. 뭐 그렇게 써 있는 건가요? 하죠. 한번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봐 해놓고 자세히 읽어볼 새도 없이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사인하고 뒷사람도 지금 사인할 사람 안 돼 빨리 하고 나가. 이래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인 뭐 대충 하고 이제 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근로조건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이거 처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근로조건에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필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필로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자의에서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타의에서 의해서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근로조건을 내가 보지 않고 설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예,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자기의 근로 조건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라 라는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근로기준법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등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뭐 인권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이제 근로자분들이 신고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고하면 취소가 안 돼요. 쭉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부하는 것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게 여기서 중요 포인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예로 들었다시피 실질적으로 내가 말한 거랑 여기서 말한 거랑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이랑 저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근로자는요, 노동위원회, 뭐 지방노동위원회라고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때요?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매매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바로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이 뭐 갑을관계나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서 있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대 개인이 하는 4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서요. 똑같이 이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써 있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때요? 아직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메리칸 드림처럼 서울 드림을 꿈꾸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울에서 일을 해가지고 난 성공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 여기 서울에서 일자리 구해가지고 표 끊고 서울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집도 구하고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 써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을 해지했는데 해지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올라오는 그 비용들이 있죠. 뭐 자비도 있고 뭐 보증금도 있고 다 이런 것들 나와 있다시피 기약여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작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환불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채용을 한다고 할 때는요.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 능력 외의 것들은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것들. 뭐 얘기해가지고 성별이라던가 결혼을 했는지 여부, 자녀 출산 여부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조건들 반드시 필요한 거 외에는 그런 것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학력 관련해서도요.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고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련된 그 사항들은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한 분은 근로자한테 줘서 근로자가 자기가 사용자와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용관리에 관련된 강의는요,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